한동훈 전 대표 제명당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최고위가 이제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제명 징계를 결국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친한계 의원이죠.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도 윤리위에서 징계 심의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친한계에 대한 숙청 정치냐 이런 반발이 좀 나오고 있고 오늘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에서 지금 당에서 진행 중인 징계 논의를 좀 중단해야 되지 않겠냐 당 지도부에 촉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갈 것 같아요. 이 윤리위에서 이렇게 징계가 계속 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사실은 오늘 저녁을 대안과 미래 분하고 마시고 온 거예요.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대안과 미래 이제 오늘 낸 입장은 징계를 중단하자, 그만하자 이거거든요. 네. 그건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당권파 측에서 한동훈 쳐내고 김종혁 쳐내고 이제 배현진까지 징계하려고 하는 그 이상한 짓을 하니까 네. 그걸 중단하는 이야기지만 같은 이야기로 또 고성국에 대해서 또 서울시당 윤리에서는 또 징계위 올려놨거든요. 네, 맞아요. 그것도 중단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저랑 똑같은 생각이에요. 양쪽으로 다 중단해라. 그러니까 징계 내전을 서로 중단하자. 네. 휴전하자는 거야, 휴전. 이제는 그만하자. 어쨌든 한동훈 대표에 대한 거에 대한 이 징계라는 게 부당 불법하고 네. 정적 죽이기로 사용됐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화를 내고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많은 당원들이 다 고개를 돌리고 있는데 거기서 끝내도 부족할 판에 네. 이걸 막 2차, 3차 징계 내전으로 확정을 해가지고 이제 그럼 배현진 죽여, 뭐 누구 죽여 막 하고 또 이쪽에서도 그러면 고성국 한번 해 뭐 그러니까 징계 대 징계, 윤리 대 윤리로 계속 무한 루프로 돌아가는 이 반복되는 이 당내 갈등의 악순환을 끊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한계 미래의 그 이야기는 전적으로 제가 동의합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장동혁 대표도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부당한 징계 제소지만 네. 그 징계 제소에 대해서 윤리위원회가 신속하게 회의를 열어서 징계 개시 절차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놀랍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네. 저는 그렇게 해서 그냥 겁만 좀 줬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요? 실제로 뭐 실제로 서울시당 저는 위원장에서 물러나게 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세요? 할 수도 없고 어허. 해서도 안 된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그 내용 자체가 너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네. 저는 문제가 있으니까 안 할 거라고 보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게 해서 확전하는 게 저는 정당욱 대표한테 좋을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똑같이 저는 그 국민의힘의 서울시당 윤리에 제소했던 고성국에 대한 징계도 고성국 그 인간에 대해서 징계 위에 올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그 인간은 우리가 다 아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네. 다 전두환 나쁜 놈인 줄 아는데 고성국까지 올려서 윤리에 올려서 또 하는 건 그 똑같은 윤리 내전, 그다음 징계 내전의 그냥 확전이에요. 네. 서로 그걸 포기하고 네. 이제는 우리가 정신 차리고 당의 단합과 네. 지방선거를 위해서 좀 국민을 전환하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뭐 지금은 뭐 예를 들어 서울시당 위원장에 물러나게 하는 것이 장동혁 지도부의 목표일 것이다 이런 사실은 분석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갈 수도 있다고 봐요. 갈 수도 있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윤리위가 지금 뭐 근거 따지고 논리 따지고 이런 기구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당내 사법기구면 엄밀해야 되는데 한동훈이 또 누구야 김종혁 징계 과정에서 봤듯이 네. 그런 엄밀성이 없습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논리나 근거를 되든 안 되든 만드는 방식으로 이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도 물론 이제 뭐 제명 이런 건 좀 복잡하죠. 의원이기 때문에 네. 뭐 의원총회 거쳐야 되고 3분의 2 동의해야 되고 뭐 그렇게까지는 가기가 어렵다고 보고 다만 뭐 예를 들어서 당원권 정지 네. 몇 개월이라도 그렇게 하면 지방선거 때 무력화시킬 수 있잖아요. 네.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의 권한 행사를. 네. 그리고 이제 중앙당이 공천권을 행사하면 네. 송파구 같은 데서 다수족 자를 수 있고 송파. 예, 배현진 의원이 그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례대표라든지 이런 것도 좀 바꿀 수 있고 그런 걸 의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어제 본회의장에서 그 장면 배현진 의원이 찾아가서 왜 나 안 한참 드냐. 얘기하고. 그때 이제 장동혁 대표가 눈도 안 마주치고 표정이 막 웃긴 웃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계속 눈도 가만히 안 있더라고요. 마주치고 그 윤리 독립기구다 네. 이러고 그냥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 양측에 흐르는 네. 그런 이제 이 냉기와 전운을 네. 보여주는 장면이었다고 보고요. 서울시당 그러면서 그 고성국 징계도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 고성국 씨는 징계할 만한 건이라고 봐요. 네. 그냥 일반 당원이면은 일반 당원이 뭐라고 얘기했든 간에 그런 게 징계까지는 안 올라가는데
고성국 씨는 지금 국민의힘 내에 영향을 많이 주는 네. 이제 그런 이제 보수 스피커고 또 김재원 최고위원이 가가지고 입당원서를 받아온 특별당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쨌든 거의 뭐 지금 의원급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인데 망언에 해당하는 국민의힘의 강령에도 위배되고 헌법 정신에도 위배되는 이제 그런 언행을 했다면 그거는 이제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 네. 할 만한 건인데 대한갑 이래에서 무슨 취지에서 그 얘기를 한지는 알겠는데 대한갑 이래에서 꺼낸 얘기가 되는 게 없어요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네, 그냥 통합 호소 화합 호소인들이야. 어허. 그리고 뭐 얘기 꺼내서 뭐 실력 행사를 하는데 네. 실력 행사는 또 못해요. 지난번에 장동혁이 들어와 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갔잖아요. 네. 직 걸고 얘기해. 버렸어요. 들어오라 하는데 못 들어갔잖아. 네. 그래서 그냥 화합 호소인들로 보이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오늘 무슨 문화일보인가? 네, 어디하고 문화일보 인터뷰를 유튜브에서. 인터뷰한 거를 잠깐 봤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계엄에 대해서든 탄핵에 대해서든 뭐 저륜이든 윤호개인이든 자기는 일관된 입장을 가져왔다. 네. 기존 입장과 변하는 게 없다. 네. 그 일관된 입장이 뭐죠? 그 사람들하고 손잡는 게 일관된 입장이었고, 네. 계엄은 무슨 하나님의 뜻이고, 뭐 이런 게 본인의 입장이었잖아요. 그리고 말이 아니고 실천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그 실천이 네. 한동훈 자르고 김종혁 자르고, 그리고 무슨 뭐 장해찬이니 이런 사람들 옆에 둔 게 이게 실천이잖아요. 네.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 저 사람 변할 뜻이 없구나. 그러니까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을 통해 가지고 보내고 있는 제스처는 네. 일종의 이제 지킬 앤 하이드 작전이죠. 아, 그래요? 낮에는 지킬이고 밤에는 하이드 되는 뭐 이런 작전이에요. 김민수 최고위원이 최근에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윤회개인을 외쳐서 지방선거에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화제가 된 거,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놓고서 바로 이제 전환기를 하고 점심 먹으면서 네. 형님 우리 힘들어. 좀 참아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위해서 그 얘기를 전략으로 가자. 전환기를 자기 유튜브에서 다 네, 떠들었어. 맞습니다. 이게 전략적 분리다. 네. 그러니까 이제 동요하지 말자. 그래서 이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이 전환길이 다 떠들어가지고 저거 짜고 치는 거다. 이게 다 확인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이 분위기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고 네. 지금 오세훈 시장이 제일 각을 세우고 있잖아요. 근데 2월 19일이 지나 보세요. 네. 김진태 지사가 어제 삭발했잖아요. 네. 광역단체장이 삭발한다는 게 전례가 있었나요? 그 뭐- 물론 명분은 법안 통과시켜달라고. 명분은 뭐 법안이고 네. 강원도 이제 뭐 특별- 자원 예산 네. 이건데 아니 그렇다고 무슨 삭발까지 해요. 저거는 선거가 안 되는 거거든 지금. 네. 우상호 수석하고 여론조사상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그렇더라고요. 이제 우상호 수석 아직 출마 선언도 안 하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러면 2월 19일 지났는데도 선거가 안 되면 김진태 지사라고 가만히 있겠냐. 2월 19일 이제 윤석열 전 네. 대통령 1심 선고가 나오는 그다음에 거죠. 김태흠 뭐 지사라고 가만히 있겠냐. 네. 이장호 시장이라고 가만히 있겠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박형준 시장이라고 가만히 있겠냐. 지금 분위기면은요. 대구, 경북, 제주가 2018년도에 이겼고 나머지 다 넘어갔거든요. 근데 제주도 이번에 넘어가고 대구도 이진숙이 후보되면 넘어가요. 네. 그렇잖아요. 이진숙 씨가 후보되면 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이대로 그냥 스탠스를 안 바꾸면은 또 한 번 2월 19일 이후에 이제 위기가 올 거고 그때 장동혁 대표는 또 들어와 할 거예요. 집 걸고 들어와. 그래서 이게 근데 바뀌진 않는다. 이게 똑같은 챗바퀴라 일만 이게 무한 루프야 이게. 좋은 이야기 했어요. 네. 좋은 이야기 했어요. 그걸 끝. 그다음에 이제 대안과 미래 하나만 제가 네네. 정정을 하면 네. 대안과 미래는 그 장동혁 대표 사퇴를 요구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들어와 내가 얘기했잖아 화합 호소인들이라고. 그러니까 화합호소는 저는 맞고 네. 저는 대안과 미래가 향후에 지방선거 이전에는 우리 당이 제대로 서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네.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폐허가 된 이 우리 보수 정당의 이 무덤에서 네. 새로운 새싹과 희망의 싹을 올려야 되는데 그때 대안과 미래가 그래도 당내에서 원내에서는 나름대로 그 플랫폼을 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친한기원하고 또 다릅니다. 네. 물론 대안과 미래 친한기원이 다수가 들어가 들어가 있죠. 있지만 대안과 미래를 주도하는 사람은 또 다른 또 이 소장파 개혁파 혁신파이기 때문에 네. 대안과 미래는 조금 결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래서 오늘 저녁에 대안과 미래 분이랑 네. 밥을 먹은 이유도 누군지 궁금해요. 그 공개할 수 이름을 없죠. 공개할 수 없나요? 없죠. 네. 아주 핵심적인 인물분하고 했기 누군지 때문에. 알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당이 네. 지방선거를 뭐 장동혁 대표 체제로 치르겠지만 네. 제가 볼 때 어려운 싸움일 거라고 다들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에 강원도의사 삭발하는 게 말이 됩니까? 선거에 나갈 사람이. 폭망. 네, 그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데 그건 우리가 뭐 지켜보고 그래서 지방선거 결과 이후에
그 무덤에 새로운 새싹을 올릴 때 공도포차에 있는 김근식이가 네. 나름 역할을 하겠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 잘하셨어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